뭐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이 자본의 수레바퀴에서 극적으로 내려와가지고 녹음이 가능한 시점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녹음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럼 뭐 수레바퀴 위에서 올라가 있는 동안에 좀 땡겼습니까? 아, 저희 사장님 많이 땡기셨겠죠. 자본의 속성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온 영화는 이거 그동안 자본의 수레바퀴 위에 올라가서 뭐 눈 붙일 시간도 없다고 하기에 네. 좀 짧은 거를 하나 정했고 네. 그 다음에 또 사이드로 네. 데이빗 백곰님이 네. 예전에 이 영화도 한번 해달라라고 이렇게 같이 보자라고 신청했던 어나더 라운드라는 네.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이드로 한번 보고 왔습니다. 네. 먼저 뭐부터 하실래요? 이제 몸값 해야죠. 몸값. 네. 몸값 가볍게 접근해야죠. 기본 정보 한번 주시죠. 네, 요 영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른바 독립 영화 제작 연도는 2015년도고 꽤 됐어요. 네,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장르는 드라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영화고요. 그리고 상영 시간은 말씀하셨다시피 축복의 14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독 이충현 감독님인데 죄송하지만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연 박형수 배우, 이주영, 이상훈 배우 등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네, 똑같이 아는 바가 없고 전작에 대해서는 사전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또 박형수 배우는 TV에서 조연으로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요? 드라마에서. 그래서 얼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CF도 좀 마이너한 CF도 네, 몇 개 네, 찍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TVN 드라마 네. 뭐였죠? 지금 우리 강아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저희 분리불안이 아주 심해가지고 집에 놔두고 올 수가 없었어가지고 극적으로 또 이렇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헥헥거리는 소리가 엄청 크네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네. 여기서 좀 크게 인기를 끌어서 지금은 이제 누구나 알만한 사람이 됐대, 우리 빼고. 네. 근데 이분이 이 영화에서 나오시는 매수자분인가요? 그렇죠. 나 맞으시네요. 이렇게 선하게 생기신 양반이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선하신 양반이 영화에서는 등장하자마자 5분 내에 그렇게 그냥 그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참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등장인물은 이주영 배우, 박형수 배우 두 사람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내용은 배경은 현대의 한 모텔입니다. 저렴한 러브 모텔이에요. 주영이 교복을 입고 모텔 안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배를 뻑뻑 피면서. 좀 있다가 남자, 이름은 안 나와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주인공 남자가 이 방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수줍게 인사를 나누죠. 너니? 난 나야. 뭐 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원조 교제를 하러 들어온 거예요. 남자는 성경험이 없는 여고생과 원조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에 맞춰서 주영은 자신이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처녀다라고.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수처녀라고 하면 그렇잖아. 근데 이 영화에서 전문 용어로 아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영화에 나오는 대사니까 네. 아다, 네. 아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나이스하게 이 남자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을 해요. 근데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 주영이 아다가 아닌 것 같은 약간 의문스러운 점들이 이렇게 조금씩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태도가 돌변해서 이 년 아주 나쁜 년이네, 매우 나쁜 년이네 하면서 원래는 100만 원 주기로 했던 이 화대를 7만 원까지 깎아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욕도 아주 그냥 개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영은 그 7만 원을 받아들이고 남자가 샤워하는 동안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 모텔을 나서는데요. 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영화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초반 한 5분은 엄청 불편해. 네네, 불편합니다. 안절부절하게 만들어 막. 그래서 우리가 그 독립 영화에서 기대하지 않고 어느 정도 허락하고 보는 그 만듦새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여기에서는 살짝 빠진 부분이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애드립으로 치면서 배우들이 자기네들이 평소 구사하던 아주 질펀한 욕을 그냥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살짝 견디고 넘어가면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 음. 네, 그거랑 재미, 요거 다 건져갈 수 있는 괜찮은 영화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초반에 뭐 이게 대사나 뭐 그것도 그렇지만 이 남자가 엄청 찌질해요. 네. 막 그 이것저것 그 여자애의 말이나 아니면 그 옷차림에서 네. 미심쩍은 점을 발견해서 이제 네. 파고들어서 네. 결국에는 아다가 아닌 것으로 네. 네. 판별을 하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금액을 깎는 네네. 그 과정이 너무 좀 찌질해가지고 보고 있기가 참 민망하고 그러면서 그 능글맞은 연기도 참 잘했어.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약간 홍상수과 네. 아니면 정가영과로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결말은 이거 뭐 얘기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결말? 아니 결말은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사실 14분이라서 저희가 14분 이 영화를 고스란히 1대1 그 시간 스케일로 얘기해도 13밖에 못 채우잖아요. 근데 요 결말까지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사실 녹음 요 순간에서 접어야 되거든요, 요거. 아니지. 아유, 왜 그래. 오케이. 그럼 시 한 편을 갖고 얘기할 때는 뭐 한 3초밖에 얘기할 게 없나? 제가 짧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아니, 근데 짧기는 엄청 짧아서. 네. 그리고 제가 처음 봤을 때 이 영화를 처음에 한 번 보고 넘어갔을 때는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스토리에 그냥 쫙 흡입이 돼가지고 사실 이게 원테이크인지도 모르고 넘어갔어요. 그걸 인지를 못하고. 그렇죠. 근데 카메라가 시종일관 주인공의 뒤를 졸졸졸 쫓아다닌다. 그렇죠. 모텔을 나설 때. 이런 느낌은 있었는데 이 원테이크인 걸 인지를 못하고 넘어갔단 말이죠. 맞아.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영화를 2번 보기 전에 이거 혹시 이게 원테이크였던가? 이렇게 긴 테이크였던가? 이게 14분 간에? 그 출연진도 생각보다는 엄청 많아요. 독립영화 치고는 그렇죠. 한 공간에서 벌어진 거 치고는 출연진이 엄청 많거든요. 이거를 14분짜리 독립영화에서 다 컨트롤 가능하다고 이게? 이러고 생각하고 다시 보니 박수를 치게 된 아까는 몰랐던 숨겨놨던 박수를 치게 되는 포인트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기술적인 완성도도 좋다라고 그렇습니다. 했던 거죠. 네네. 모텔을 나서는 순간부터 해서 마치 버드맨을 연상시키는 네네네. 그 롱테이크 장면이 쭉 그 모텔의 복도와 골목, 옥상 그리고 다른 방에 이르기까지 쭉 그 가는 장면인데 그 장면 뭐 촬영 잘했습니다. 상업영화에서도 쉽지 않아요. 만약에 상영시간 14분이면 그 14분을 원테이크로 찍는다? 요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현장 장악력이지 않은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화면이 모텔씬에서 컷이 없길래 어쩔 수 없는 저예산 영화라 카메라 하나로 그냥 놓고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하나보다 했더니 그게 좀 좋았어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하던 말 하면 이게 뭐 처음에 그 엄청 찌질해가지고 남자가 하는 그 저희가 그래서 씨발 이것도 남자 민망하게 만드는 홍상수과 아니면 뭐 정가영과 영화인가 보다 했더니 결말로 가니까 어떤 분은 홍상수로 시작해서 박찬욱으로 끝난다라고 하셨어요. 요거 기발한데요? 네, 내가 볼 때 설득력 있고. 저는 홍산수인가 했더니 김홍선이더라. 김홍선은 그 예전에 임창정이 그 배에서 그 장기 적출하는 그 영화 있었어요. 저렴한 영화. 네, 저렴한 영화. 영화는 참 별로였죠. 네네. 하여튼 그 감독이었는데 김홍선이 좀 그렇게 했는데 또 우연찮게 어떤 분은 보니까 홍상수 시작해서 박찬욱으로 끝난다. 박찬욱으로 끝나면 졸작이란 얘긴데. 아니 왜 난 박찬욱 저평가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박찬욱 신작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로 한번 그러면 재평가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모든 걸 비우고서 내려놓고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박찬욱 아가씨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거기서도만 의견이 갈리는데 아가씨는 이미 어느 정도 그 거장 반열로 들어선 박찬욱이 일그러진 자기 욕망 그냥 그대로 담았을 뿐인데 이미 팬들의 기대치와 거기에서 맞물려가지고 시너지급 박수가 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냄새는 어떻든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부분은 웃기네요. 냄새는 어떻든가 그 부분은 웃기네요. 박찬욱 얘기 나오면서 항상 사람들 얘기 나오는 게 무슨 호두 이론, 뭐 견과류 이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 그 안에 숨겨진 육과를 감추기 위한 그 표피 그 딱딱한 그 껍데기다 호두처럼 그거를 껍데기를 벗겨내고서 그 안에 진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탐스럽고 맛있는 영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빗대서 무슨 뭐 호두 같은 영화다, 뭐 호두 이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불편한 지점을 넘어서면은 재밌고 잘 만든 영화인 것만은 확실하거든요.
그래 한마디. 그러면 뭐 아몬드 정도 됩니까 이거는? 야, 아몬드... 땅콩? 네, 땅콩 정도 가죠. 네. 땅콩. 부럼 정도 가겠습니다. 네. 부럼류. 네. 부럼류. 네. 장르는 부럼. 그렇습니다. 그 후반에 가면 영화의 한 10분여를 지나서 뒤에 한 4분여는 그 정교한 카메라 원테이크 촬영과 이 영화의 그 반전이 이제 박찬욱이라 했으니까 반전이 이제 드러나는 영화인데 그 사실 너무나도 새로운 그런 반전은 아니고 그렇죠. 뭐 많이 뭐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네. 얘기긴 한데 네. 그래도 앞에 이야기랑 그 잘 연결이 되고 네. 그리고 그 분위기 전조를 굉장히 잘 했어요. 네, 네. 앞에서 그 몸값 깎을 때 이 주영 여배우 주영의 여주인공 주영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게 확실히 애인가 보다 아직 어린가 보다 저 아저씨가 후려치는 대로 그냥 막 후려쳐지네 뭐 지는 뭐 그래도 날라리 놀아봤다고 담배도 꼬나물고 뭐 있지만은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했는데 뒤에 갔을 때 네네. 그 본색이 드러났을 때 그 어떤 업자로서의 네. 면모가 또 분위기가 아주 잘 대비되면서 연기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앞에서 얘기할 때 그 남자가 윽박 지르니까 그 상황에서든 어떻게 해서든 간에 넘어가려고 하는 좀 뭐라고 약한 모습?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후반부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상품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분위기를 유순하게 풀어가는 그런 연기로 또 뒤에 가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저 스포일러에 대해서도 뭐 얘기 있고 해서 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거만큼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요거에서 별점을 5점 만점을 해서 몇 점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방화고 방화 나라 방자에 방화고 그리고 또 인디 영화고 하니까 후하게 쳐서 3개 반 가겠습니다. 3개 반. 네. 나는 2개 반인데. 3개 가겠습니다. 그럼 나도 좀 올려서 나도 반개 올려서 3개. 네네. 저도 3개 갑니다. 그럼. 이게 바로 협치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협치를 해야지. 제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뮨 당선자가 요즘 또 그러던가요? 윤을 뒤집으면 뮨이잖아요. 본 적 있네, 본 적 있어. 네. 뮨 당선자가 하지만 뭐 경이죠, 경. 경 당선자가 시리에 좀 빠진 다음에 시리에 빠져서만은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걸 나한테 유리하게 이 역사의 흐름을 내가 어떻게 올라탈 수 있을까? 그래서 도 작가님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죠. 시대 정신이 이제 이렇게 가나보다. 이대남 쪽으로 우리도 이대남에 부응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이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 선거 개표 당일이었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도 작가님이 뭐라 했냐면 뭐라 했죠? 저도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이대남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인기를 줍줍하느냐 아니면은 이제는 이제 성별이 20대 30대에서 성별 간의 대결이 극명해졌으니까 이때 차라리 우리가 한번 이대녀 한번 품으로 들어가가지고 같이 한번 이렇게 품으로 들어간다 표현해도 돼요? 그렇게 얘기 안 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대녀의 쪽에 서 있는 것이 이득 아니겠나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현명하네요. 그래서 순간순간 제가 또 저한테 감탄합니다. 그렇구나. 마음을 다 잡았죠. 그랬더니 최근 들어서 갑자기 그 개딸들 정치적으로 목소리가 없다라고 여겨지던 20대 여성들이 연대해서 인터넷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그게 일군의 무리 개딸로서 요즘 항상 부각되고 있잖아요. 역시 이대남 쪽으로 돌아서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요. 뭐 나가서 축구 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대녀죠. 이대녀시죠. 2, 3대녀인데 그 전 정권에서 말씀하셨던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는 TV에 그네들이 얼굴을 비추자마자 아주 격렬한 그 신경질과 반응을 보였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많이 다그쳤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 새끼 저 새끼로 시작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품위가 떨어지고 하더라도 좀 이명박은 저렇게
남자답고 탐욕스럽게 잘생겼어. 이런 식으로 애들러 까는 것이 더 재미있고 장기전으로 갈 때 오래 할수 유리하다. 있다. 그럼요. 스스로도 감정 안 상하고 손상 안 당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경께서 나오실 때마다 TV 얼굴 비칠 때마다 그렇게 걸주를 한 마디씩 두 마디씩 던져주면 여자친구가 슬슬 개운은 하더라고요. 이제는 지쳤고 이제는 지금 타고 가는 지금 타고 가는 버스는 제가 주 탑승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정치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큰 관심도 안 보이게 되고 욕을 할 때는 또 남 얘기처럼 개운하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뭐. 그러게 말입니다. 시대의 한 세대에서 이제 저물어가는 세대로 이제 네. 쓱 넘어가면서 이제 내 밥 먹고 살 길만 이제 그럼요. 신경 쓰고 최저에 순응하고 질서에 따르지 않는 젊은 사람들 나오면 이제 눈에 좀 이제 그럼요. 가시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네. 그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부장님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한 표 한 표는 매매가 가능해요. 옛날에는 이 자본으로서 인간의 판단, 이 존엄을 구매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구매 가능하다는 거, 열려 있다는 거 요즘 항상 염두에 두시고서 정치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만 우리 쪽으로 유리한 정책 펼쳐주시면 그럼요. 얼마든지. 너희 나이 때 딱 표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40대 싱글남. 그럼요. 세금 감면. 여기 근데 이렇게 나이대 밝히고 넘어가도 돼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유 뭐 우리 아저씨들의 말 같지 않은 감성명인데 아저씨면 40대 아니야? 그렇게만 해주시면 뭐 50대도 아저씨도 치나? 50대? 50대 아저씨로 치죠. 50대는 개저씨지. 개저씨. 오케이. 60대는 이제 뭐 할배. 네. 요즘은 60대도 젊어서 네. 내가 40대라서 그렇게 보는 건지. 근데 요즘 60대도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저희 사무실 내에서 회사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TV 프로 아무튼 뭔 DT? OTT 서비스에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야. 짝짓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솔로 시대인가? 하는 프로가 있어요. 옛날에 짝 만들던 그 제작진들이 다시 한번 뭉쳐가지고 논란의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만들어냈는데 거기서 40대 특집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나갔어야 돼. 궁금하잖아요. 요즘 40대 여성들, 요즘 40대 남성들, 여성들 어떤 외모에 어떤 스타일링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채널 돌려서 보기 시작한 지 한 3분여 됐을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꼰대 같고 그들의 사상이라든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풍기는 냄새 자체가 그러니까 나도 그네들 중에 한 명인데 나를 보면 내가 아무리 좀 뭔가 열려있는 사고를 갖고 있는 척 하더라도 저들은 그렇게 보겠구나. 왜냐면 그분들이 TV에 나가서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린 사고와 플렉시블한 좀 이렇게 가치관을 갖고 있네 라고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숨이 톡톡 막혀요. 그렇습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또 뭐 우리는 뭐 20, 30대는 우리가 안 들으시니까. 그럼요. 우린 또 우리 시장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말 해가지고 또 경 지지자분들은 또 다 떨어져 나가시는 거죠? 어차피 안 들었잖아 우리 거. 예, 그리고 털고 가자고 이제 뭐. 그래. 털고 갑시다. 네. 떨어져. 그럼요. 그래서 저는 네. 별점 3점 줄 수 있다고 보고 네. 14분밖에 안 하니까 그리고 왓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잠깐 네. 와서 오 하는 정도의 충격, 네. 그 재미 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영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커플이 함께 볼 영화는 아니라는 거. 저 이제 모시는 분하고 같이 보긴 했는데 네. 그래서 좀 더 내가 부끄러웠나 봐. 안절부절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신한나님이 네. 초반에 찝찝함을 싹 없애주는 참신한 엔딩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뭐 참신한 엔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참한 엔딩이다. 네네. 신은 모르겠다. 참신은 네. 모르겠다. 그리고 이 영화 제목, 이 제목으로 응집하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네. 시작부도 그렇고 결론부도 그렇고. 랜섬. 네네. 값. 그리고 이게 그 TVN인가요? 네. 요즘 TVN이 드라마 잘한다고 하대. 요즘 맛집이라고 TVN 소문나가지고. 오리지널로 네. 6부작 드라마로 제작된답니다. 공개된답니다. 이제 촬영은 다 했겠지. 이 단편을 가지고. 네. 저는 올해 하반기에. 제목이 똑같은 다른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TV에 공개되면 만약에 드라마 완성도가 있으면 좀 우리께 역주행해서 사람들이 좀 찾아 듣지 않겠는가. 이거를 아무도 녹음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네. 한번 올라타 봅니다. 네. 드라마 코인 한번 기대해 봅니다. 가봅시다. 요거는 뭐 이렇게 마칠까요? 네. 어나더 라운드 어떻게 보셨어요? 어나더 라운드. 저는 이거 뭐 시종일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렇습니까? 일단은
술을 부르는 영화잖아요. 오전에 네. 봤는데 왜 이렇게 술이 땡기게 하는 영화들이 몇 개가 있긴 있죠. 한데 대부분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 오후에 들어서 한 잔을 들거나 하는데 이거는 오전부터 그냥 술이 땡기게 하는 영화라 가지고 일단은 뭐 재밌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론을 가지신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술 엄청 땡기는 영화 중에 이제 사이드웨이라는 코미디 있었죠, 영화, 있었죠. 그 와인을 네. 주제로 한 있었죠. 코미디 영화 있었는데 그거 엄청 술 땡기고 네. 요것도 엄청 술 땡기. 이거 사실 그 영화 오독에서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거기에서도 다들 이제 보면서 이게 술이 땡기는 술 안 먹는 애들이 거기 저기는 먹는구나 여자애는 술 안 먹는 애들이 막 엄청 술이 땡긴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요 기본 정보를 또 간단하게 좀 주시죠. 가시죠. 요거 뭐 술 관련된 영화인데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요거 15세 이상은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장르는 드라마. 이 영화는 또 우리가 제3세계를 분류하는 덴마크 영화네요. 제3세계죠. 네. 한국에서 개봉일은 2022년 1월 19일 따끈따끈합니다. 상영 시간 아슬아슬하게 2시간에 못 미치는 116분. 감독은 토마스 빈터베르그. 견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출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곤한 연기 천재 매즈 미켈슨, 토마스 보 라슨, 라스 란데 등등 있는데 죄송하지만 매즈 미켈슨을 제외하고 나머지 배우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덴마크 사람이니까 제3세계니까. 근데 다들 누구랑 조금씩은 비슷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헐리우드 배우들이랑. 그러니까 이게 이 감독은 토마스 빈터베르그는 더 헌트라는 아 그래요? 매즈 미켈슨 유치원 교사로 나와서 명장이잖아요, 그럼. 네, 그러니까 명감독입니다. 명감독. 반열에 오른 분이시죠. 그런 분이고 뭐 줄거리는 뭐 저 영화 오독에서 뭐 이야기했으니까 줄거리 링크 걸어주세요. 생략하겠습니다. 이 전회에 있는 전전회에 있는 영화 오독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영화에서 좀 충격적이었던 게 아니 여기는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술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보건부에서 고등학생들은 남자는 일주일에 몇 리터, 여자는 몇 리터까지 마시는 게 적정량이다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까지 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영화를 보고서 놀란 점보다는 역시 술자리가 길어지고 강도가 세지면 친구 하나 정도는 슬쩍 빠지는구나. 물에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매즈 미켈슨을 비롯한 주인공 4인의 친구들이 세상살이가 좀 잘 안 풀리고 있잖아요. 매즈 미켈슨은 좀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뭐 부인과도 좀 사이가 안 좋고 학교에서도 좀 퍼포먼스가 안 나고 다른 친구들 다 교사인데 같은 학교에 다른 친구들도 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뭐 선생님한테 집중도 안 하고 뭐 하여튼 뭐 잘 안 되고 뭐 그러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넷이 모여서 식사를 하다가 우리 덴마크의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인데 인간의 몸에는 상시적으로 0.05%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부족한 상태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위대한 예술가들이 혈중 알코올 농도로 0.05%를 더 채워서 위대한 작품들을 썼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매일매일 대낮에 출근하면서 위스키 한 잔 탁 먹고 이제 출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이 잘 풀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좀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저도 간혹가다 전날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는 일이 왕왕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12시 전 아니다. 지금 뭐 거리두기 없어졌죠. 시간이. 그 왕왕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전에 출근해서 점심시간 즈음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제로가 되기 그 정도 상태에서 퍼포먼스가 잘 내가 볼 때는 발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농담 한두 마디 실실 던져도 반응도 좀 더 좋고 주변에. 그래가지고 지금 영화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가 흔치 않게 저거는 한번 실현을 해보고픈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정반대예요. 아 그래요? 전날 과음을 하면 다음날 뭐 하루 종일 뭐 시체고 힘들고 물론 힘들죠. 힘들고 뭐 그렇게까지 과음 아니더라도 좀 먹으면 하여튼 좀 힘들어요. 힘들고 점심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반주를 좀 했다. 그리고 뭐 다시 뭐 집에 있었던 어디서든 업무를 좀 해야 될 게 있었다. 안 돼. 일이 안 돼. 다음 짠이 그리워서? 그런 것도 아니야. 점심 반주를 뭐 그렇게 많이 땡기는 것도 아니고 반주가 맛있지도 않아 사실. 근데 여튼 반주를 하게 되면 자주 하셨잖아요.
그냥 그때 막 했죠. 네. 분위기가 있어서 하는 네. 일에 저 특성도 있고 분위기도 있어서 네.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다 보면 그렇게 하게 되는데 아유 나는 퍼포먼스가 안 떨어지더라고 오히려 막 더. 다만 술 먹고 영어를 하면 영어는 잘 돼. 아, 영어 잘 되죠. 그래서 그것 빼고는 네. 잘 모르겠어요. 그 일 자체는 더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사람마다 개체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술 한 잔, 두 잔 정도 들어갔을 때 살짝 문턱이 낮아지는 그 수치심의 게이지가 있잖아요. 네. 그것만 낮아지면 평소에 안 하던 것들 하게 되고 담아뒀다가 야, 이 정도 개그까지 내가 쳐도 되나? 라고 하는 것들 종종 나오게 되잖아요. 그 순간의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이야기는 그 감독의 딸이 네. 학교에서 막 애들이 그 술 네. 게임하는 네. 뭐 그 얘기를 아빠한테 해줘서 아빠가 아빠인 토마스 빈터베르가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이 시나리오를 쓰고 딸과 이제 같이 이렇게 촬영을 같이 하려고 했대요. 네네. 누구야? 매즈 미켈슨이 아들이 둘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영화상에서. 네네네. 그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자기 딸을 출연시켜서 네. 매즈 미켈슨의 딸로 네. 연기를 시키려고 했는데 영화 촬영 직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픔이 있는 영화네요. 그렇습니다. 영화 자체가 필요 이상으로 뭔가 저거 훨씬 더 즐겁고 유쾌하고 방방 뛸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도 살짝 묶어간다 싶은 느낌을 저만 받았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저 자막이 올라오잖아요. 뭐 네. 누구에게 뭐 네. 누굴 추모한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딸이 되는 거예요. 응? 왜 그래?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헐리우드에서도 네. 리메이크 된다.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가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고 이거 뭐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하면은 뭐 협찬 한 군데에서 들어오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뭐 또 BPL도 오지겠죠. 네. 또 저 버드와이저 엄청 협찬 들어오겠죠? 그렇겠습니다. 저 갑자기 맨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조금 그렇긴 한데 맨 뒷부분에서 그 엔딩에서 그 춤추는 씬 있잖아요. 네. 그 매즈 미켈슨이 춘 거 맞답니까? 실제로 췄대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췄어요? 네, 한참 형이잖아요. 그럼요. 한참 뭐 큰 삼촌이죠, 큰 그러니까 삼촌. 근데 춤추는데 보니까 그 춤 선이랑 모던 댄스를 꽤 오래 하신 분 같이 춤 선이랑 점프랑 그 어떤 아크로바틱한 동작들 있잖아요. 뭐 성룡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뭐 정말 깜짝 놀랐어요. 트럭 난간 사이로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게 잘 하시더라고요. 배우니까 몸 쓰는 법을 뭐 예전부터 잘 저기 하셨겠죠. 만약에 매즈 미켈슨 팬이시다라고 하면 그 엔딩씬 하나만으로도 이 영화는 꼭 필감해야 될 그런 내가 볼 때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에 매즈 미켈슨이 그 바다로 뛰어들면서 끝나잖아요. 네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왜 바다로 뛰어든다? 술 먹어서. 그러니까요. 술 먹어서. 아니 그 갤러리들이 없고 그렇게 응원해주고 으쌰으쌰 하지 않았으면 뛰어들지 않지 않았을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감정적으로 상승작용을 타가지고 나중에 화산이 분출하듯이 네네 뛰어든 거 아닌가. 술 기운이네요. 네. 뭐 거기서 뭐 끝난 다음에 뭐 날아갔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죠? 네. 매즈 미켈슨이 댄서로 네. 20대 때 10년 동안 활동을 했대요. 그럼 뭐 말 다 했죠. 기계체조도 했고 유년기에. 다 대단한 배우. 그런데 우리가 액션 영화를 잘 안 찍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영화에서 촬영할 때 홍상수 같으면 진짜 술을 먹였지. 그렇죠. 그럼 진짜 술 안 먹었대요? 안 먹었대요. 근데 잘해. 다 취한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혀끝을 잡서 말씀하는데 그 한국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발음이 새는 것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느낄 정도로 잘하시고. 우리가 또 이게 술 엄청 땡기는 영화 중에 엔젤스 쉐어라는 인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영국의 켄 로치? 켄 로치 감독님의 네. 그 엔젤스 쉐어에도 켄 로치 감독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인들을 캐스팅해서 이제 영화를 찍잖아요. 네. 그 중에 그 위스키 감별사 유명한 권위 있는 위스키 감별사가 직접 출연해서 자기 역할을 하는데. 그래요? 거기서 그 주인공이 어디서 뭐 몇백 년 만에 발견된 케이크 통에서 그래서 그게 막 경매에 붙여지는데 거기서 술을 조금 빼오잖아요 몰래. 그래서 그 위스키 감별사를 만나서 잔에다 조금 따라주고 시음을 시키는데 위스키 감별사가 그 시음잔에 받아서 향을 맡으려고 코에 끝에 딱 갖다 대자마자 깜짝 놀라는 그 표정이 있어요. 아니 이 향은 하면서 그때
오 연기 너무 잘한다 저 사람. 그 순간 그 감별사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연기. 거기다 그 암모니아를 넣었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 있죠. 하여튼 네. 야, 저 깜짝 놀라는 저 연기. 네. 그때 깜짝 놀랐었는데 네. 나도 저 위스키 한 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서 이 영화에서도 네. 그 매즈 미켈슨이 그 0.05%이 실험이 점점 이 과해지면서 네. 브레이크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막 사고를 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술을 먹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이 실험에서 이제 하차하겠다라고 네. 이제 친구들이 네. 모인 자리에서 선언하고 다른 친구들은 그래 우리는 끝까지 가보자 네. 하고선 어떤 새로운 술, 아주 독한 술을 네. 새롭게 제조하잖아요. 네네. 매즈 미켈슨한테 네. 너 진짜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난 이제 가족에게 돌아갈래 하고선 코트를 입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다가 네. 애들이 너무 맛있게 저걸 먹으니까 네. 아이씨 대체 뭔데 하고선 한 잔 해서 입에다 싹 한번 갖다 네. 대는데 네. 한 먹더니 네. 이거 뭐냐 네. 이거 뭐야 네. 그래서 다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거기 앉아서 계속 먹잖아요. 네. 아 그때 연기도 좋았어. 정말 그 맛. 아니 그 씬에서 만약에 그 씬에서 내 앞에 잔이 쫙 놓여 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보게 된다면 정말 끝까지 참다가 그 씬에서 한잔하게 될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그때 여자친구랑 같이 봤는데 그 씬에서 야 하는 장면이 탄성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한잔 하면서 보셨어요? 아니요 그렇게는 못했어요. 근데 오전이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왜 했더라 운전할 일이 있었나 어쩐나 해서. 네. 0.05. 0.05면은 어느 정도를 마셔야 0.05일까요? 소주로 따지면 2잔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주 2병을 마시면 네. 나무 위키 보니까요. 네. 소주 2병 마시면 15잔 정도 나오는데 네.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뒤에 측정을 했을 때 0.112%가 나온대요. 0.112. 그러면 네. 취소죠. 그렇죠. 아 요즘은 0.05부터 취소인가? 0.03부터 정지고? 취소된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아 맞아요. 그 강화됐을 거예요. 네, 그렇구만요. 예전 같으면 0.01이면 이제 취소 수치인데 0.1이면 그게 소주 두 병이래요. 그럼 0.05는 네. 한 병이래요. 소주 한 병을 먹어야 0.05거예요. 난 한 잔만 먹어도 한 0.1, 0.01 막 이렇게 나온 줄 알았는데. 아 저희가 산소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긴 한 잔 먹으면 0.01 나오면은 네. 한 병이 한 7잔 되니까 7잔 먹으면 0.05, 0.07 나오는 거네. 한 잔에 0.01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아 그렇군요. 아마도. 그리고 1시간에 0.015%씩 감소한대요. 그래서 한 8시간 정도 후에는 맨정신으로 돌아간다고들 하니까. 그러면은 소주 한 병 기준으로 최소한 한 병을 마셔야 0.05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네. 이게 뭐 그렇게 마시고 운전하시라는 얘기 아니고. 그렇죠. 요즘은 그냥 입만 대면 대리 부르는 게 더 싸니까. 그렇죠. 대리 부르는 거에 그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어떤 그것도 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카카오티 대리를 이용하는데 네네. 카카오티 대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카카오티라고 해서 네. 택시 대리 뭐 맞아요. 또 뭐지 그거 모바일 뭐 네네네. 이게 저 네네. 퀵보드 네네. 이거 네. 뭐 통합돼서 부를 수 있는 네. 통합 버전이 있고 카카오티 대리라고 해서 대리만 부를 수 있는 앱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두 개 다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카카오티 대리만 있는 네. 앱 기준으로 그래서 목적지를 입력하면 네. AI가 적정 금액을 뭐 찍어줘요. 3만 원 뭐 이렇게.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직접 입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네. 내가 직접 입력해서 금액을 네. 네. 1,000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네. 최소 얼마 이상 입력하세요라고 이제 거리에 따라 최소 금액이 나와요. 그럼 그 최소 금액부터 찍는 거예요. 네. 근데 마침 네. 어떤 대리기사가 내가 부른 그 위치에 왔다가 네. 돌아가야 되는 네. 대리기사가 있으면 그 최저 금액을 받아서 가는 일이 있고 이게 잘 먹히려면 어디 뭐 광명이나 이런 네. 외지에서 내 홍대로 간다 할 때는 이건 번화로 무조건 갈 때? 막혀요. 최저 가격으로 해도 왜냐면 광명까지 대리기사가 누굴 태우고 왔다가 다시 번화가로 가야지 자기가 또 다음 걸 그렇죠. 하니까 그건 무조건 되고 이제 그 반대는 안 되는 거지 반대는. 그래서 외진 데서 들어오실 때는 요거를 이용하시면 아주 저렴하게 오실 수 있는 팁이다. 또 너무 싸게 하면 또 대리기사들도 또 저기 하니까 뭐 적정선에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요 팁을 제가 술 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구현해낼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긴 하지만 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시면은 그 어떻습니까? 이게 술을 권장하는 영화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뻔한 얘기지만 적정선의 술을 즐기는 것까진 좋다. 음. 네, 그러나 여기 넘어서 이 선을 넘어서면 너희들도 사단이 난다. 그렇죠. 뭐 그런 교훈을 주려고 하는 영화, 그런 재밌는 영화 아닌가 싶습니다. 뭐 쌀로 밥 짓는 영화네요. 그렇습니다. 쌀로 하나만한 소리를 하는 영화네. 쌀로 밥된 친구가 이제 다시 쌀이 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감독이 이 영화에서 나오는 네. 그 이론, 사람은 혈중 알코올 네. 농도에 항상 상시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부족하다라는 그 이론을 펼친 그 철학자 스콜데루드를 만나서 현 시대의 사람인가 봐요. 아, 나 그래요? 이걸 그 당신의 그걸로 영화를 좀 만들겠다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랬더니 야 그거는 그냥 내가 아무 말이나 한 거다.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설득해서 네, 또 시나리오 읽어보니까 재밌어서 허락을 했다고 하네요. 난 그게 거짓말, 그게 영화의 저도요. 허구의 인물인 줄 알았더니 실제네요. 이게 한 번 정도 일상생활에 지정 없는 선이면 그렇죠. 한번 살짝 붕 뜨는 기분을 합법 아닙니까? 요거 합법? 가지고 요거 근무 중에 술 네. 먹으면은 취업 규칙에 위배돼서 잘릴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 게 있나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럼 저 내규를 한번 읽어봐야겠네. 그런 게 혹시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내규라는 네. 게 뭐 사장 마음속에 있지 어디 있어서 읽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또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까? 내규집이 있어요? 출판물로 존재합니다. 네.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데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네. 그래요? 네네. 좀 노동법 잘 지키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나. 그러면서 사람을 여기 또 신고해야지 또 얘기하면. 한번 저 일단은 만약에 내규를 한번 쭉 읽어보고서 별다른 술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 먹듯이 소주 2잔 딱 원샷하고 나서 출근하면은 술 냄새. 술을 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한번 그 술 먹은 날이랑 안 먹은 날이랑 한번 비교를 해봐서 어떤지 제가 다음 녹음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점심 때, 요즘은 뭐 이제 거의 그런 분 별로 없지만 그렇죠. 예전에는 건설 현장에 보면 막걸리 병이 엄청 널브러져 있어. 여기저기에 점심 때 다들 반주하고 막 해가지고 그거 보면 뭐 효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걸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배가 불러서 든든해서 그때 주로 막걸리잖아요. 뭐 이제 농촌에서도 이제 참으로 막걸리 먹는 그거야 이제 그 진짜 그 에너지 보충의 의미였겠지만은 뭐 별점을 주신다면 어느 정도나 주실 수 있습니까? 요거는 고정 별점 3개 반 가야죠. 3개 반. 네. 그 정도 완성도라고 생각합니다. 3개 반. 저는 좀 매끈해요 영화가. 몇 개를 줬지? 네. 영화 뭐 군더더기는 하나도 없죠. 네, 진짜 교훈도 적당한 교훈에다가 흥이 오르는 그 신도 아주 그냥 공감이 되고 무기력했다가 다시 좀 술로 이제 활력을 얻는 그 매즈 미켈슨의 변화 이런 걸 보면은 나도 술 한잔 할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들게끔 하는 네. 배우의 힘인 것 같아. 네. 매즈 미켈슨 왜 요즘 미국 영화 안 찍지 매즈 미켈슨?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뭐 일본 게임에도 나오고 하시더니. 저도 별 3개 줬네요. 저도 3개 줬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에서 매즈 미켈슨이 그 영화 초반부터 친구들이 너 예전부터 재즈 댄스, 재즈 발레 배우고 했으니까 춤 좀 춰봐라. 빈말이 아니었구만요. 여러 번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막 출까 말까 하는 장면도 나와. 처음에는 안 췄고, 처음에 친구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그냥 안 췄고, 중간에 막 자기들이 너무 신나게 어디 호프집에서 술 먹을 때 그때는 막 춤출 듯이 테이블 위에도 올라갔는데 그때도 결국엔 안 췄는데요. 영화 맨 마지막에 이제 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역시 인간을 매즈 미켈슨을 진짜 덩실덩실 춤추게 하는 거는 술도 있지만 자기 아내의 문자, 사랑하는 아내의 문자를 받은 후에 이제 그렇게 춤을 추는 거니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춤추게 하는 게 아니냐. 술은 뭐 그거에 도움을 주는 적절한 윤활유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즐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오독에서 한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인데요. 아니 뭐 술이 있어야 사랑도 생기고 사랑이 생기면 또 술도 따라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 아니 여자를 처음 우리가 이렇게 만나도 술 없이는 이게 뭐가 좀 잘 안 되잖아요. 네네네. 항상 뭐 그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소위 이빨이라고 하죠. 이 이빨이 들어갈 때 정도가 모자란 혈중 알코올농도 0.05가 내가 볼 때 보충된 농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그것도 또 인사불성돼 힘들고 실수하게 되고 그렇죠. 0.1 넘어가면 실수하게 그렇죠. 되고 친구한테 다음날 아침에 물어보게 되잖아요. 어쨌든 뭐 개짓거리 했냐. 네네. 그래서 한 0.05, 0.03 하여튼 요 네. 0.05를 전후한 정도가 네. 됐을 때 그냥 분위기도 무르익고 그렇습니다. 상대방도 또 많이 웃어주시고. 그리고 네. 그렇죠. 그 우리가 상대방한테 또 옛날 문화긴 하지만 술을 권하거나 술을 강권하는 이유가 같은 그 농도에 맞춰달라. 내가 이빨도 많이 이제 물론 발사도 될 것이지만 거기서 많이 받아들여줄 수 있게 수용할 수 있게 그렇죠. 그렇게 요청하는 농도 혈중 알코올 농도 볼 때 내가 볼 때 그런 맥락에서는 귀감이 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중에서 한번 술 한 잔씩 해보시고 네. 요 실험에 한번 같이 똑같이 참가 네. 해보시면 인생 조지겠죠. 그러지 않아요? 네네네.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술 한 병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누가 인생 조졌는지 저희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이걸로 마치고 네. 술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은 뭘 먹을까? 우리 여자친구가 위스키 한 병 사온 거 있던데. 아 그래요? 한 잔 먹겠습니다. 아 요즘 그 우리가 그 막걸리 구독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뭐죠? 이름이 뭐죠 거기? 브랜드? 얘기해도 돼요? 네. 뭐죠? 세 글자인데? 술담화. 아, 네, 술담화. 술담화라는 네. 데서 그 월 정통주 구독하기. 월 38,000원인가? 네, 39,000원. 39,000원인가 내면 한 달에 3병 내지는 4병을 네. 매달 보내주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거 아유, 계속 실망의 연속인데. 저도요. 한 3회 연속. 그래서 저는 지난주를 끝으로 끊었어요. 아, 진짜 별로더라고. 네, 괜찮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3주 전이라서 기억이 아련하긴 한데. 난 제일 괜찮았을 때가 처음 받았을 때 그게 뭐냐면 곰표 막걸리 같은 거 왔을 때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낫더라고. 네, 근데 그거는 편의점에서 사도 되잖아. 네. 막걸리 한 4종 정도가 들어왔었을 때가 제일 마음에 들었었는데. 매번 한 병씩 껴져 있는 독주 있잖아요. 증류주. 네. 그것에 대해서는 매번 실망이고. 아, 맞아요. 네. 맛도 없고. 그냥 입에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그 타입이 아닌지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매번 실망이고 일단 그거는 거의 그러니까 지금 몇 주째 구독하고 있는지 냉장고를 열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병들이 증류주들이 한 병씩은 한 반 정도 3분의 2 정도에서 계속 남아있어요. 저도 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끊습니까? 끊으려면?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구독 취소 아니면 정지하기가 있어요. 또 구독을. 네. 홈페이지? 잠깐 쉬는. 해야지. 네, 나그 술담화는 끊고 네. 다른 업체 걸로 한번 해볼까?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찍어서 사 먹는 게. 전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이제 그 지평을 넓히고 싶어서 한번 해본 건데. 네. 저도요. 나이 먹었고 이 새로운 걸 못 받아들이는 건지 별로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술담화 잘 먹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끊겠습니다. 저도 끊었습니다. 예, 이제 기대작으로 네. 우리 좀 있으면 이제 개봉하는 영화가 뭐가 있죠?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있죠. 네, 대혼돈의 멀티버스. 요거 한번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신비한 동물 사전 요거 별로 관심 없으십니까? 저는 이 동물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그 로스트 시티. 네, 그거는 또 B급 영화 중에서 괜찮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이 블럭. 산드라 블록. 네네. 산드라 블록 나오시니까. 산드라 페이빙. 네. 그리고 채닝 테이텀 그리고 다니엘 레드클리프 뭐 나오니까. 네, 출연진 몇몇은 제가 볼 때 만족스러워요. 거기서 브래드 피트도 나오고. 제가 한번 요거는 좀 보려고 해요. 사용 시간도 1시간 32분밖에 안 되고. 네, 괜찮네요. 네, 그래서 요건 개봉하면 한번 좀 보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개봉했나? 했네. 개봉. 그래요? 했구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내가 보고 올게요. 그다음에 슈퍼소닉 어떻게 관심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당기진 않네요. 그래요? 1탄을 보긴 봤는데 실망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소닉이란 캐릭터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애정이 있는 편도 아니었고. 저는 1탄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2탄도 안 볼 거고. 잘하셨네요. 엊그저께 그 베놈을 봤어요. 베놈. 넷플릭스에 베놈 2. 있더라고요. 네네. 베놈 2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괜찮던가요? 왜 그게 디즈니 안 가고 넷플릭스에 있을까? 그래, 빨리 봐야겠다. 네. 근데 하여튼 베놈 1을 재밌게 봤습니까? 아니요. 개쓰레기인데 베놈 2도 그에 못지않은 쓰레기. 그러면 패스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거는 그 주연 그 남자 이름 뭡니까? 눈빛 연기. 네, 눈빛 연기. 네. 베인. 네. 베인이 나온 베놈. 이름이 뭐 기억이 안 나. 톰 하디. 오케이, 하디. 그리고 미셸 윌리엄스. 이 두 배우들의 이 필모그래피에 상당한 오점으로 남을 것 같아요. 이 영화 이거 왜 이러고 찍은 거야? 그리고 우디 헤럴슨이
아 가발을 쓰고 나와. 네네네. 아 뭐야? 왜 가발 쓰고 나와? 우디 앨런스 머리 벗겨진 거 다 아는데 그리고 그게 흉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가발 쓰고 나오는 거야? 나이 연배를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런 그런가? 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 참, 이거 뭐. 가발 때문에 이렇게 짜증낼 건 아니잖아요. 아, 참,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아유. 그럼 맨날 똑같아 내용이. 1탄도 베놈 대 베놈이 싸우는 거잖아요. 네네. 같은 종족끼리. 네. 2탄도 베놈 대 베놈이 싸워. 음. 맨날 나오는 나쁜 놈이 똑같아. 아 이거 뭐야. 아이, 맨날 숙주만 바뀌는 거죠. 그렇죠. 미셸 윌리엄스나 이렇게 안 봤는데. 그리고 이거 뭐 나이가 들면서 당연한 거지만 미셸 윌리엄스랑 최근에 그 누구죠? 스파이더맨의 히로인이었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히로인이었나? 아니다, 최초에. 가필드랑 사귀는 사람? 네, 그분 이전에. 그분 이전에 네. 여기 스파이더맨 트릴로지의 그 여자? 네네. 커스틴 던스트. 커스틴 던스트. 네. 요즘 그 넷플릭스 드라마 뭐 캘리포니아에서 신이 내는 법인가? 뭔가 거기에 출연하신 것 같은데 그 두 분이 공이 필모가 좀 이상한 쪽으로 꼬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 커스틴 던스트는 얼마 전에 그 파워 오브 덕이라는 평단의 극찬을 받았던 영화에 출연했었잖아요. 그럼 번복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커스틴 던스트 진짜 예뻤는데 예쁘죠 지금도. 네. 그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파워 오브 덕에서 보니까 네. 우리보다 어려요 커스틴 던스트가. 그래요? 네, 근데 역시 엄청 나이 들어 보여. 역시 백인들은 진짜 빨리 늙나 봐. 네, 빨리 늙으시는 것 같아요. 역대 그 스파이더맨 여자친구 MJ 중에 누가 제일 좋습니까? 당연히 스톤이죠. 에마 스톤. 네. 저는 좀 어렵네. 네. 지금 MJ 분도 미셸 존스. 네. 뭐 난 이 미셸 존스 저는 에마 스톤. 미셸 존스 가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에마 스톤? 역시. 에마 스톤은 안 가. 탁월한 취향이에요. 네. 에마 스톤 너무 높은 곳에 가 계셔. 미셸 존스랑 네. 우리 그 오징어 게임의 정호연 배우랑 네. 좀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네요. 말씀하고 나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답니다. 어나더 라운드 한번 보시고 인생 2막 여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인생 2막을 또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못한 말씀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간헐적으로 네.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네, 도도상이었습니다. 그럼 주영아,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다 줄 수는 없을 것 같아. 왜요? 그냥 17만 원에 일반 원조교재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7만 원이요? 어.